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조금 늦었죠?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 나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주봉 차트. 자, 2008년도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할 건데 첫 번째는 나스닥의 장기 주봉 차트. 대략 한 20년 조금 안 되는 한 18년의 나스닥의 그림과 연준의 자산의 그림, 요거를 자세히 한번 그려보시면 앞으로 방향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보인다면 리플과 XRP의 큰 그림도 당연히 보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먼저 2008년도에 연준이 뭘 했죠? 2008년도에 뭐가 왔죠? 08년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빵 하고 터졌죠. 그리고 제로 금리를 바로 합니다. 제로 금리. 이거 사실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고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긴축 발작이 일어나죠. 이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라고 하죠.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옐런 그린스펀, 그리고 폴 볼커, 그리고 벤 버냉키, 자넷 옐런 현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이들의 시대는 180도 다른 시대예요. 진짜 완전히 다르다. 이 이전에는 달러의 패권이 굉장히 강했다. 즉 미국이 힘이 엄청 강했다.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유대인이 지배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2008년도에 2014년도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크게 흔들거려요. 자, 확대를 해보면 한눈에 또 보여요. 이게 작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보이시면 엄청나게 흔들거려요. 펑 하고 꺼집니다. 펑 하고 금융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2014년도에 못 올리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시장이 발작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도 많이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결국 한 번, 이때는 브렉시트와 전 세계 환율 정제는 그만하자. 그래서 상하이 밀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시장이 금리 인상을 받아주니까 이때부터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4번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죠. 근데 2018년도에 4번은 올리고 시장이 빠그러지니까 어떻게 하죠? 시장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확대를 한번 보면 한눈에 보여요. 이것도 낙폭이 상당히 컸다. 엄청 컸다.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했다?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시장은 달려나가요. 그리고 뭐가 왔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어서 연준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 엄청나게 가속도가 기울기가 엄청났어요. 그쵸? 자, 이때보다 기울기가 엄청나다는 거죠.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엄청나게 긴축 가속 페달을 밟았죠. 수도꼭지를 강하게 조였어요. 현재 쌍저점을 정확하게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한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어떠한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을 때 증시의 15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눈에 연준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럼 앞으로 매크로의 그림과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자고요. 이게 리플과 XRP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나와요. 2008년도 이전에는 0.8초 달러였다. 2008년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세 차례 양적 완화. 쭉 4.5조. 그리고 한번 증시가 빠그러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시장을 부양했어요. 근데 많이 못 줄였죠. 양적 QT를 많이 못했다. 세 차례의 QE가 있었다.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리고 다시 한번 연준 자산은 8.8조 달러. 지금 줄인다고 하죠. 뭐 2배로. 얼마나 줄일지 보자고요. 시장이 얼마나 받아줄지. 여기서 우리가 예측해야 될 부분은 뭐다? 다시 한번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달러가 더 가속화가 되고 금리가 더 가속화, 그리고 신흥국 통화 환율의 약세에 더 가속화,
그러면서 전 세계 통화 가치가 자 한마디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요 제목을 하나 보고 가시죠. 자 중요한 제목인데요. 보자고요. 유로와 파운드가 역사적 최저치로 하락함에 따라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빠그러지지만 가장 마지막에 위안화와 함께 가장 마지막에 빠그러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달러 인덱스에 들어간 거죠. 이 중 IMF 통화 일축 거래는 뭐가 들어가죠? 스위스 프랑과 스웨덴 크로네를 빼놓고 요 5가지가 SDR 통화 인축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국제 결제 통화라고 하죠. 여기서 유로, 엔, 파운드 다 빠그러졌다. 위안화, 달러.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다? 위안화도 지금 2년 내, 3년 내 가장 큰 약세이다.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중심이다. 즉 위안화, 달러를 제외하고 다 빠그러졌자. 그리고 루브라는 왜 이렇게 초강세일까요? 스위프트를 제재했는데. 그쵸?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자, 크게 2가지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이 시장이 흔들거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흔들거리면 연준은 다시 한번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시행하게 되면서 연준 자산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시차가 2023년도에 진행하게 될지 이 부분만 있을 뿐이다. 2023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진행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준의 자산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가속화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매크로의 그림이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뭐죠? 자, 통화 가치가 폭락이 아니라 통화 가치가 결국 끝나간다라는 부분이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마지막에 위안화와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빠그러질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겠죠. 즉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하는 거다. 이 모든 지금 그림에는 리플과 XRP의 그림이 도래한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이 바로 CBDC의 세상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건 뭐다? 바로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용 CBDC, 자 위안화용 CBDC, 유로화 CBDC, 엔화 CBDC, 자 이런 국제 결제 통화의 CBDC를 자, 전 세계 얘네들을 송금할 때 뭘로 바뀌어지죠? 중간에 XRP라는 큰 자산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많은 양의 자금을 더 옮겨 나가기 위해선 XRP의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고작 1000억 개 가지고 전 세계 송금 시장과 무역 시장과 그리고 카드 시장과 증권 시장과 이런 엄청난 자금들, 자 스위프트 송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ISO 2002에는 뭐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카드, 송금, 외환, 환전이죠? 자, 그리고 무역, 증권, 이 5가지 총칭을 망라하는 이 시장이 브릿지 연결 통화이자 자산으로서 뭐가 중간에 바뀌어지게 되죠? XRP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 시차를 두고 첫 번째 흔들거리게 되면 그 시간이 온다. 2번째, 흔들거리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방향성이 나오는 그룹. 단기적으로, 둔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 나가면서 자,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 나가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러나 다시 한번 실물 경제가 크게 흔들거릴 때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될 때 다시 한번 시장은 찐 상승에 나온다. 이게 매크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과 XRP도 영향을 받을 거고 리플과 XRP는 소송이 끝났을 때 그 그림이 나오고요.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가고 이미 진짜 찐은 다시 한번 CBDC의 세상에 도래하고 XRP가 이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에 꽂히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이때를 기다려야 되고 이때를 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동행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듣고 본인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니케이 신문에서 세계 채권 주식가치 금리 인상의 6.3경원 다시 한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6.3경원이 감소하였다. 반기 최대이다. 6.3경원 어마무시한 거죠. 채권시장이
자,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다는 거는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였다. 즉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해 있다. 1번. 자, 주식 가치가 따그러져 있죠. 지금 쌍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전저점을 깨느냐? 여기서 돌아 나가느냐? 그 부분은 물가와 우크라이나와 기타 모멘텀들이 좌우하겠죠. 그러나 첫 번째 제가 언급을 드린 게 있어요. 큰 그림에서 연준의 자산과 나스닥의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시장이 흔들거리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큰 그림을 우리는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사항으로 다시 언급을 드리면요. 2008년도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제가 언급드렸던 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일어나게 되면서 뭐가 왔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탄생하게 됩니다. 탄생을 시킨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쉐일 혁명이 일어나요. 이로써 사실은 원유는 공급 과잉으로 가야 되는데, 자, 석탄, 석유, 가스로 가야 되는데, 자, 공급을 조절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미국과 사우디와 러시아와 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에너지까지도 가속화가 되었죠. 자, 세 번째,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즉, 아이폰의 혁명, 스마트폰이죠. 얘가 나오게 되면서 바로 웹 3.0, 그리고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을 땡겨오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연결과 융합으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모바일이 언제, 여기 또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서 뭐가 연장되게 되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공유할 수 있죠. 사진, 그 다음 영상, 그리고 물건, 모든 거를 다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가 폭증하게 됩니다. 즉, 인공지능이 기술이 발달하게 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폭증하게 될 수 있는, 바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될 수 있는 그 문화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공유경제의 탄생이 되게 됩니다. 공유경제가 뭐로 대표되죠? 우버, 차량 공업업체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가 됩니다. 자, 우버 출신이 우리 리플과 XRP에는 많이 있죠? 리플에 누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수석 부사장인 브룩스 앤트위스, 골드만삭스와 리플. 자, 골드만삭스와 우버죠. 우버는 또 누가 관련 있죠?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는 누가 관련 있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이 큰 그림에서 자, 이제 문명이 변하고 있는 거다. 디지털의 세상,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그리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두 개의 심장으로 기반으로 해서 메타와 우주와 모든 것이 연결과 융합이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고 다음번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명과 역사와 산업의 패러다임과 통화 시스템과 물가와 금리와 유가와 그리고 블록체인과 NFT와 각가지 성격을 다 통찰하게 되었을 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말이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시장을 확신하신다면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땡큐하고 모아가고 있겠죠. 왜? 이 시장은 그것도 최소 10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주식의 자금이 블록체인과 코인과 NFT의 자금으로 저는 쏟아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가 공존하겠지만 그 시장의 흐름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지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ESG, 경영, 환경, 그리고 지배구조,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미국과 유럽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를 지금 줄이자, 대량 생산을 끝내자, 이 모든 부분이 연결되면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는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플과 XRP의 미래는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아간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그때는 경계해야 될 때겠죠. 중요한 건 CBDC와 XRP의 세상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기차는 떠나고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